지금 하시는 건 아까 소개하려는 것은 비만 수술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죠? 그 어떤 수술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뭐 좀 준비해 오셨다고? 비만 수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네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시행이 되고, 하나는 이제 위절제라고 그래서 네. 위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위를 절제해서 네. 위를 이제 바나나 형태로 만드는 수술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버립니까? 나머지는 버리게 됩니다. 아이고 네. 아깝다.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판넬에 있는 것처럼 위 우회술이라고 그래서 우회술요? 네. 위를 아래 위로 분리를 해서 밑에 있는 소장을 끌어서 네네. 이어지면 음식물이 원래 길이 아닌 네네.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도록 만드는 위 우회술이 있습니다. 근데 야. 이 판넬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오늘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 당뇨 수술인데요. 네네. 음식물이 12장을 지나가지 않게 되는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효과 때문에 네. 당뇨가 좋아진다는 것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잘 밝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위 우회술을 들고 나온 거고 실제 비만 치료에서 주로 쓰이는 수술은 위절제술. 비만과 당뇨가 동반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위 우회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쉽게 생각하면요, 이 위를 위가 음식물의 창고인데요. 자르게 되면 창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적게 먹기 때문에 살이 기본적인 개념은 거군요. 비만 치료의 기본은 들어가는 걸 적게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칼로리 제한이 우선이고 네네. 오해하시는데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는 개념보다는 네. 그건 보조적인 요법인 거고 어찌됐건 체중을 줄이고 요요가 없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줄인 상태로 오랜 기간 끌고 가는 게 제일 그 비만 치료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아까 그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이 수술을 받으면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 그런 개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자,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 이 당뇨라는 건 우리 몸속에 혈당이 아주 높다는 거잖아요. 네.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 있었는데 그걸 제거했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당뇨병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하신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이제 인슐린이고요. 인슐린이 기능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게 당뇨병인데 네네. 이렇게 12장으로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게 되면 네. 인슐린의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그 왜 그런지는 혹시 밝혀졌나요? 네, 잘 밝혀졌고요. 네네. 신기하네요. 이 12장의 음식이 안 지나가면 네네. 인슐린 기능이 그럼 췌장의 기능이 살아난다.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온다기보다는 지쳐있던 인슐린 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한데 네네. 이미 그런 것들은 1960년대에 이미 밝혀졌긴 했는데 네네. 그게 어떤 물질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2007년부터 여기에 음식물이 안 지나가게 되면 인슐린 기능이 활성화되는 기전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실제 지금 당뇨 치료약의 일부가 네. 그 기전을 이용한 약들이 이미 임상에 쓰이고 있는 거고 네. 그 약물하고 동일한 효과를 수술이 내고 있는 것뿐인데 네네. 수술은 이제 사실 두 마리 토끼가 가능한 건데요. 네네. 하나는 체중을 줄이는 것 자체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 네네. 12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게 되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실제 수술을 하게 되면 체중이 빠지기 전부터 당뇨가 잘 잡혀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로 한 6개월쯤 흘러가게 되면 수술 환자의 60%가 네. 실제로는 당뇨의 완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제거하지 못할 건데 그대로 이건 놔두나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위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소화 효소액도 나오고 위산도 분비가 돼서 흘러내려가서 뒤늦게 합쳐지는 모양이 됩니다. 네네네. 혹시 이거 부작용은 없습니까? 뭐 수술이기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수술 방법을 선택하거나 적절한 환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네. 제일 큰 문제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12장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철분을 흡수하는 일이고요. 네네. 대부분 이제 한 80% 환자가 이제 가임기 여성이고, 네네. 비만 때문에 생리불순이 생기고 생리불순이 있던 것들이 살이 빠지게 되면 좋아지게 되거든요. 네. 생리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철분은 빠져나가고 12장에서 철분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환자분들이 빈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네네. 철분 결핍성 빈혈인데 네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체중이 줄고 당뇨가 좋아진 효과는 얻었지만 네네. 이제 빈혈 문제가 한 60% 생기게 되고요. 네. 환자가 추가적으로 철분제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해결해 주셔야죠. 수술하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이제 먹는 철분제를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그러니까 평생 보게 하는 게 평생은 아니고. 아닙니다. 이제 남자 환자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기고요. 네. 뭐 안타깝지만 가임기 여성이라고 모두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일이긴 아니지만 이제 폐경을 겪게 되면 또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아, 네네. 아까 이제 2007년도에 왜 좋아지는지는 밝혀졌는데 네네. 이걸 이제 실제 환자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임상 연구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네. 비만과 당뇨를 동반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무작위 할당 연구라고 하죠. 주사위를 던져서 한 구는 집중 약물 치료를 시키고 한 구는 수술을 시켜서 네네. 2년 뒤, 5년 뒤에 결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네네. 수술을 한 그룹들은 안정적으로 당뇨가 잘 조절이 돼서 잘 유지되는 반면에 자, 당화혈색소라는 게 당뇨가 그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또 수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3개월간의 평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개 6 이상이 당뇨 6.5 이상이면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거 완전히 또 정상 수치가 내려가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네. 집중 치료를 해도 떨어지긴 하지만 네네. 이제 수술한 그룹들은 여기 지금 1년인데요. 네. 2년, 3년, 4년, 5년 돼도 그걸 잘 유지하는 반면에 약물 치료한 경우는 결국 재발을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고도 비만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수술 고도 비만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뇨병이 있는 고도 비만인 당뇨까지 또 해결할 수 있다. 네네. 아주 중요한 또 데이터까지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아주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비만 치료의 하나의 뭐 스탠다드죠. 과연 이게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학자로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수많은 다이어트 요법은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많은 운동, 특히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처럼 보여주기 좋은 운동들이 방송 매체에서 맞습니다. 많이 시행이 됐지만 결과물은 없고요. 그걸 학문적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많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적용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내려고 했지만 사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아니 이제 일반인들은 솔직히 뭐 먹으면 딱 살 빠진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채소류, 뭐 과일류, 과일 많이 먹으면 살 많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하지 않은 식이요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 역시 이제 저염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짜지 않게. 저염식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칼로리 구성에서 탄수화물 비중을 낮추는 게 그나마 학문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돼 있지. 나머지 뭐 한참 유행했던 뭐 고지방식이 또는 뭐 1일 1식 같은 라마단 다이어트나 9.11 테러에 잠깐 유행했던 디톡스 이런 것들은 학문적인 근거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꼽으라면 저탄수화물과 저염식을 평소에 실천하시는 게 그나마 이제 비만 치료나 관리에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좀 살이 좀 많이 쪄 있는 비만인 경우에 자기가 본인이 먹는 그 탄수화물에서 밥을 약간씩 덜어서 먹으면 들은 만큼 살이 조금은 빠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꾸준하고 일상에서 몸에 배야 되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안타깝게도 한 2, 3일만 탄수화물을 줄여도 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더 폭식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탐닉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비만 치료가 어려운 거죠. 고도 비만 수술 사실 다들 두려워하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또 실익을 따지면 그 치료 비용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이해득실 따져본 거죠. 이게 훨씬 더 저렴하면서 또 효과가 있으면서 그런 방법이고 더구나 이게 보험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수술자로서 혹시 비만 수술 고도 비만 수술에서 의사로서 어떤 좀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지 한마디 해주시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드리고 싶었으면 위험하다는 표현은 고도비만 수술 전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고도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 중에서도 일부 위험한 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고도 비만 한 150에서 200kg 이상 남자 환자 그다음에 이미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해진 비만이 오래돼서 그런 분들이 위험한 거지 일반 고도비만 환자들이 수술 받는데 위험하다는 거는 잘못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고도비만 환자를 볼 때 그다음에 수술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환자들은 택시 앞좌석을 탈 수가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기구를 타고 싶어도 안전바가 내려오지 않죠.
백화점에 돌아다니는 것도 눈치 보일 일이고요. 길거리에서 음식을 하나 먹어도 욕을 먹고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술의 목적은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생존 문제입니다. 네. 분명히 이거는 이제 8919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을 극단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필요한 환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수술이 꼭 필요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환자가 누군지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이 전문가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 보시면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비만 수술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의견을 들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또 네. 내용으로 한번 좀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